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시간,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연구소장 이경락 소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너 이름을 뺀 건데요. 뭐 이경락의 키워드였습니다. 이제 뭐 익숙해 있습니다. 뭐 하나씩 예. 외워지는 거. 그러게요. 네. 이경락의 키워드. 아니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네. 뭐 지난주에 어떤 혹시 제 주말에 사생활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예. 코멘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좀 심하게 놀고 와가지고 예. 네, 아침에 첫 차로 인사불성에 대해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와, 제가 귀소 본능 중에 역대 갑이라고 한 게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서 KTX를 타고 귀소 네, 본능으로.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몸이 그렇게 움직여 있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KTX에 몸을 싣고 서울로 오고 있었다고. 네. 짐은 다 부산에다 네, 내려놓고. 짐에다 두고 그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놀면 그렇게 노는지 저도 부럽네요. 알겠습니다. 뭐 사생활을 얘기하려는 건 네. 아니었는데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페북에서 보고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이제 총선 분위기가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무르익고 있어요. 네네. 자, 정치 분야 주요 키워드 뭐 네네.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네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들이 많이 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16위, 17위 정도로 이제 비중이 나왔고 그 외에 이제 본격적인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주요 이슈들로 이제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그 언급들, 뭐 그 동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신당 창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5가지 정도 이슈를 뽑아봤습니다. 그 주요 인물들이 많이 나오네요. 황교안, 네네. 안철수, 미래한고 뭐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만 봐도 네네, 지금 뭐가 그런 나올지. 것들은 주요 이제 키워드가 더 예. 중요히 드러난 것들을 좀 체크해봤습니다. 예, 정치 분야 지난주에 탑5 네네. 쟁쟁하네요. 5개가 네네. 다.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그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에서 맞대결을 이제 하기로 한 것 이제 결정이 되면서 종로에서 새로운 이제 동향들을 보고해 주신다. 뭐 또 오뎅 드시러 가시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 방문하시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강민석 중앙일보 기자가 이제 사표 내고서 3일 만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는 좀 중요한 이슈였고 예. 오늘 일단 다뤄볼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했었고 그 내용도 이제 정치 분야의 주요 이슈였고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이제 보수 통합의 의지를 밝혔었던 것들도 정치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나왔고 그리고 선관위에서 안철수 신당이란 이름의 그 창당을 당명을 불허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가 정치 분야의 지난주에 탑5 5가지의 이슈였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오늘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임명 네네.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이버하고 다음에 다 같이 본 네네, 거죠? 그렇게 한번 따로 본 거죠? 네네, 예, 따로 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문에 있었던 기사에서 가지고 왔는데 뭐 댓글은 많지 않았습니다. 286개 정도였는데 관련된 댓글 내용을 한번 어휘적으로 살펴보시죠. 그 주요 어휘 보면 아무래도 이제 권원 유착, 권력과 언론이 유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만스고 뭐 남이 하면 뭐 불륜이냐 이런 식으로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게 했었던 걸 비판을 해놓고 왜 이번 정부도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좀 보게 되면- 신기한 게 왜 이 강민석 대변인은 네네. 중앙일보 출신인 걸로 아는데 왜 네. 경향신문이라는 게 저렇게 크게 써 있죠? 네, 그게 참 재밌는 게 이분이 예. 기자 생활은 그 97년인가 그러니까 몇 년 안 했지만 이제 경향신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000년 이후부터 계속 중앙일보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중앙일보 기자라고 보이는 게 맞는데 근데 네. 댓글에서는 처음에 경향 출신이었으니까 이게 한결의 다음으로 경향신문 출신 그러니까 그 정부의 옹호적인 쪽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경향 출신이라서 아는데요. 저분은 그냥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네네네. 20년도 더 전에 중앙일보, 경향신문을 예. 떠나신 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걸 마치 그 경향신문 출신이다라고서 얘기하는 그런 댓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네. 보죠. 생각보다 보면 네이버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권원 유착을 보고 있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서 비판했던 것들 아까 말씀드린 내노란불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과 관련된 어휘들이 슬슬 조금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와 검찰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결돼서 이제 오렌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내용 같은 경우에
댓글들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이제 검찰 권력을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그 댓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을 한번 볼까요? 포털 사이트 다음입니다. 예. 다음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보도에서 나왔었던 건데 903개 정도의 댓글이었습니다. 예. 그 어휘 가장 많이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보수신문 중앙일보라는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수라는 어휘가 굉장히 크게 그러네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네이버 마찬가지로 뭐 다음이라고 해서 다 긍정하고만 있느냐? 그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정적인 어휘나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막 무조건 다음이라고 해서 정부에 막 옹호적이고 정권의 옹호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죠. 네. 아무래도 이제 현황 자체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 기존 댓글들의 입장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네 같았으면 예전에 조중동 다 쓰레기라고 막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네이버 이용자가 다음 이용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조중동 쓰레기라고 해놓고 왜 중앙일보 출신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는데 니네 왜 욕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뭐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가장 호응이 높았던 댓글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를 조금 감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부와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어떤 내용들 많이 굉장히 옹호를 하거나 근데 옹호하기가 조금 어렵고 여기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은 일종의 뭐 실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대체로 많이 정부를 입장을 이해해주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댓글 보게 되면 3063개의 그런 공감을 받았는데 예. 비판 세력도 포용하라고 해놓고 왜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러니까 비판 세력은 여기서 중앙일보인데 그렇죠. 네. 중앙일보 출신을 중용한 게 왜 뭐가 문제냐? 네, 그런 이제 식으로 이런 좀 거죠, 그러니까. 옹호하고 예.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은 공감받은 것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경욱 대변인을 예를 들면서 그 뭐 기자에게 하는 얘기, 그 당시에는 너 무슨 기사 썼냐? 지금에 와가지고 왜 이것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공감 같은 경우도 뭐 한겨레 기자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중앙일보 기자를인데 이것도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 조금 옹호해주는 그런 입장의 댓글들이 공감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경제 분야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네. 계속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도 경제적 주변에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막 모임 같은 것도 대단히 모임들 많이 취소되고 있고 많이 예. 굉장히 이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기사로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그 외에 이제 계속 이제 마스크 뭐 난 때문에 대란이라고 할 수 있고 마스크 구매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 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뭐 이 중국에게 이제 줬다고 하는 것들도 또 관련된 오보나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마스크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진 그룹의 그런 경영권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그 어휘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분야 이슈 톱 5를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분야긴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내용이 네. 두 번째로 나왔고 마스크 대란에 대한 원인과 대책 뭐 원료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는지 혹은 뭐 외국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책까지도 같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외로 그 경제 또 어떻게 생활 경제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은행에서 굉장히 제가 아는 지인도 뭐 요거 간신히 들었다고 했는데 연 5%대 적금을 그 특판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큰 호응을 얻으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주요 이슈로 이제 뉴스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공장이 이제 거의 폐쇄되시다시피 하면서 현대차나 뭐 쌍용차도 마찬가지지만 부품 조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는 이제 공장을 중단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네. 내용들이 경제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나왔습니다. 예, 이 중에서 현대차 부품 조달 차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7일부터 뭐 전차동 생산 중단, 뭐 다시 또 그 부품들을 공급하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 내용들이 뉴스에 있었고 총 822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왔던 어휘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발 그런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러다 뭐 부품이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등장을 했고 여기 또 의외였던 게 여기에서는 사실 노조 얘기는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기사 자체에도 노조 얘기는 없는데 댓글에는 또 노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현대차와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댓글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이제 현대차 하면 이제 거의 노조라는 것들이 특히나 이제 귀족 노조라는 표현과 같이 따라서 그냥 댓글에 그냥 현대차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 댓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현대차 노조가 말 그대로 진짜 귀족 노조의 상징처럼 되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네네. 뇌리에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좀 박힌 것 같아요. 네.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슈로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생산 중단과 관련해서 국산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때문에 당장 그 뭐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 중국이 국산화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맥락이 있는데 이게 일본이라는 것과 좀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요? 이 네이버 쪽 이유자 특징이다 보면 일본 불매 운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산화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왜 중국에서 이런 위기가 됐을 때는 국산화 얘기가 안 나오냐? 뭐 너무 중국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설들도 일종의 있습니다. 이제 친중 정권 프레임이 네. 여기에서도 일종의 작동을 지금 하는 하고 거군요. 있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친중이 아니냐 이런 네네. 식의 이제 비판을 그런 하는 식의 좀 분들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그러니까 일본과의 마찰은 국산화인데 왜 중국과의 문제점들은 국산화가 아니고 뭐 오히려 더 잘해주거나 응원하는 쪽이냐 뭐 이런 식의 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산화와 관련해서 아까 노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국산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로 그 내용들을 보면 국산화 하려면 어쨌든 임금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절대 노조 때문에 될 일이 없다.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이제 노조와 엮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국산화 관련돼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조랑 국산화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임금이 높아서 국산화를 하려면 이제 어쨌든 중국이 싸서 간 건데 예. 이 그만큼 싸게 한국에서 만들려면 어쨌든 임금 수준이 낮아야 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거를 과연 노조가 용납하겠느냐 근데 이런 식의 그거를 내용들입니다. 현대차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현대차는 그거 사실 부품- 완성차 업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른 뭐 자회사가 됐든 아니면 다른 협력사가 됐든 네네. 거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현대차 노조하고 네네.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노조 탓. 노조 탓이다. 네, 노조 탓. 현대자동차와 그렇군요. 이런 관련돼서 안 좋은 게 있으면 다 노조 탓.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왜 이게 유튜브가 왜 여기 주요 어휘로 나오지 싶은데 앞에 이제 어휘를 보면 나왔었지만 그 현대차 노조들이 그 유튜브 보면서 만들었다는 게 그게 또 다시 댓글에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현대차 관련해서 노조가 좀 어떤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생기면 그게 계속 축적돼서 댓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노조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비판을 하는 건 당연한데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네. 이렇게 모든 전부 거에다 다 기승전 노조 노조 탓을 탓이죠. 하는 거는 네.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 분야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사회 분야 키워드 보면 아무래도 사회 분야는 기존에 이제 검찰, 경찰 이런 이슈가 많았었고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많긴 했지만 이번에는 약간 좀 어느 정도 보면 정치적인 성향을 띈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치 분야가 아니라 좀 사회 분야에서 수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회 분야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체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것들 이게 좀 주류로 나오긴 했습니다. 자, 탑5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뉴스가 계속 확진자 몇 명 나오고 그렇죠. 치료됐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1위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사례였고 두 번째로 나온 건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공소장 논란들도 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었었고 일단 살펴볼 테고 그리고 마스크 유통 문제들을 이제 고발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매점 매석하는 거. 매점 매석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보따리 사항이 마스크를 이제 굉장히 많이 사서 가다가 이제 통관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예 놓고 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마스크 유통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였죠. 그러니까 허베이성 외에 그 중국 방문자가죠. 그러니까 허베이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한 쪽에는 그 주변이 아니라 아마 산동성이었던 걸로 아는데 산동성 방문했었던 분이 한국에 와서 가족들을 이제 사실 장기침 정도였는데 그거에서 2차 감염이 발생을 해서 그것들도 산동성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광동성이었던 광동성. 걸로 네. 기억해요. 저 남쪽에.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 2차 감염이 됐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합격생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공격들 때문에
입학을 포기하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공소장 논란 네네.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관련 이 이슈는 사실 거의 정치 이슈와 관련된 것과 비슷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댓글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뉴스에서 한 3,000개 정도의 3,000 댓글이 개요, 나올 정도로 댓글이. 굉장히 많은 수의 댓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게 되면 이제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어휘, 가장 비중 있게 나온 어휘가 바로 탄핵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네. 여기서 이제 전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들이 얘기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도 있었고요. 아무튼 예. 그런 게 좀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내용들이 가장 이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 민변의 그 권경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공소장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공소장 내용만 보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이 공소장 이슈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여론들이 많이 댓글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 공소장 내용은 검찰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100%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네네. 어렵지만 어찌 됐든 공소장을 공개를 안 함으로 인해서 더 오히려 약간 논란이 커져버린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들을 여러 군데서 하는데 어쨌든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이미 네트워크 살펴보면 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선거 부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프레임. 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크게 그 이름을 이제 이 네이밍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지가 계속 댓글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소장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다루는 그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6,648개 정도의 공감을 받은 것인데 여기선 좀 약간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되겠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다음 정권에서 포승줄에 묶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 공감을 받은 댓글로 나왔었고 굉장히 강한 어조의 비난이었고 또 두 번째로 많은 5,775개 정도의 공감을 받은 댓글도 그 공소장 내용 중 그러니까 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검찰의 주장이니까 이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절반 정도만 사실 맞더라도 사실 이거 탄핵 사유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시끌시끌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문화 분야를 한번 보도록 하죠.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네. 생활문화 분야들은 이제 비교적 뭐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다양하게 좀 나타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이제 좀 낭보로 들렸었던 그 기생충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이게 기생충 수상 전이기 때문에 기생충에 대한 그 예상 의미에서 뭐 영화 같은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연예계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루머나 이슈들이 많이 키워드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탑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연예계나 문화 쪽이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여파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나왔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 쪽에서도 이제 현대차 및 부품사 연쇄 휴업이 이쪽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사관왕을 하기도 했지만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그 아카데미상 수상을 예측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이 당시도 보도가 그 됐었고요. 네.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이 소송과 관련돼서 이제 그 대화를 나눈 것들, 문자 대화를 나눈 것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그러게요. 자질 문제를 낳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었고요. 뭐 이렇게 이를테면은 뭐 저쪽에 사기를 뭐 걸어서 이렇게 돈을 뜯어낸다 네. 뭐 이런 사적인 네. 뭐 카톡들이 다 이제 공개가 돼서 문제가 된 거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KBS의 이제 거리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MC를 교체를 하려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시청자위원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교체가 이제 없었던 일이 되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뭐 계속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 MC 교체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원래는 진행자분들이 여성분들이 네, 여성 세 분이었었죠. 같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그 김용민 PD, MC 뭐 김용민 씨, 이게 김용민 MC죠. 씨가 예, 이제 하고 하는 신현주 씨랑 걸로 하겠다. 하려고 했다가 이제 자진하차 네, 스스로 안 자진하차 하겠다라고 했던 사건인데 요거 네. 관련해서 댓글 한번 볼까요? 네네. 그래서 총 2,360개 정도의 댓글을 수집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외무 좀 이 김영민 씨라는 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그 여당이냐 야당 지지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네이버 말고 다음도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예. 다음엔 없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함의하는 바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많이 본 뉴스로 잡히거든요. 예. 근데 다음에는 이 이슈가 전혀 많이 본 이슈로 안 잡힙니다. 아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 언론이 무보도하는 식으로 네. 이거를 회피하듯이 관심이 포털에서도 없어도 덜 관심을 줌으로써 네. 이 이슈를 회피하는 그런 성향도 성향들이 나타났군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전 키워드 이제 주로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김용민 씨로 포커스가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 가장 이제 논란이 됐었던 진행자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과거 이제 어쨌든 여성 혐오 막말을 했었던 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서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그 김용민 씨를 비판하는 내용 그 내용에 같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낙곰수를 진행하던 뭐 김어준 씨나 주진우 씨도 이 김용민 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기도 얘기하자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의미 네트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특징적인 게 저기 가운데에 주황색 김용민, 예. 네, 주황색에 4개가 있는데 김용민, 주진우, 김재동, 김어준 딱 사람 이름만 4명이 딱 그렇게 딱 묶여있네요. 일단. 네네. 그 유사한 패턴에서 나온 그런 어휘들끼리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같은 텍스트에서 많이 엮인다는 건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기존 이제 뭐 예전 낙곰수 진행자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인식하기에 좀 여당에 좀 옹호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 출범을 하면서 많이 이제 방송적으로 시혜를 입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군요. 그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비판하는 쪽 이런 뭐 네이버 댓글이라서 좀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구라 씨, 김구라는 왜 나온 건가요? 저 초록색에 보면 김구라가 네, 있어요. 김구라 씨도 있는데 김구라 씨는 왜 나왔냐면 사실 이제 김용민 씨를 비판을 하면서 그 최근에 다른 유튜브 방송의 가세연에서 예. 김구라 씨랑 김용민 씨를 또 같이 묶어서 이 비판을 하는 콘텐츠를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구라도 막말했는데 네. 왜 김구라는 살아남고 네, 이제 김용민은 왜 하차해야 되냐? 막말을 한 사례들을 아예 그쪽에서 다루면서 김구라 씨를 비난하는 글들도 굉장히 여기 많이 있습니다. 살아남았다고 이제 한다기보다는 여기도 같이 김용민 씨와 김구라 씨를 같이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여기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안 때문에 또 불거진 거. 예전에는 김용민 씨가 라디오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예. 이번에 이 프로그램 때문에 라디오를 진행한 걸 인식하게 된 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라디오도 하차해야 된다. 하차해야 된다. 네, 그런 식의 내용들까지도 굉장히 사실 많이 나와요. 김용민 씨 KBS 라디오 하는 거 청취율 잘 나오는데 그동안은 몰랐다가 갑자기 뭐 이런 사태가 네, 이 사태가 하면서 뭐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같이 이제 비난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예전에 꽤 오래된 얘긴데 그래도 본인도 굉장히 사과를 했는데 네. 그거 지금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이 있었다라는 거를 네네. 그냥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방송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댓글들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 이제 너무나 일상 당연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출연자들의 뭐 결정을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식의 관점이 너무나 또 깔려 있는 것들이 사실 댓글상에서 약간 보였습니다. 음모론적이네요. 정부가 다 이거를 조종하고 있다. 사실은 방송국 사정인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고 사실 정부가 이런 것까지 사실 입김을 뭐 해서 이렇게 진행자들 하지 않는 편인데, 그런데 일단은 댓글의 이용자들은 이런 것들은 다 정부의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댓글에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연구소장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